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15 광복절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14일에는 원래는 국회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지금 탄핵 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겠다 해서 청문회를 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문회는 증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여러 사람을 부른 모양인데 딱 한 사람 나왔다고 그러네. 그렇죠. 이문정 부장검사. 예, 아직도 검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장검사더라고요, 대전에서. 예. 그런데 뭐 24명인가 불렀는데 이문정 부장검사만 나와서 그 사람하고는 뭐 따지고 자실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문정 부장검사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 돈봉투 사건 수사에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또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시간에 무슨 부적절한 뭐 이런 모해위증. 모해위증. 예. 모해위증 교사. 그것도 이문정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이 폭탄 발언이랄까? 막말 발언을 해갖고 법사위가 아수라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여권도 발칵 뒤집힌 거죠. 뒤집혔죠.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제 이 김영철 검사의 탄핵 발의와 관련된 청문회입니다. 그럼 김영철 검사가 나와야 되는데 김영철 검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썼습니다. 근데 불출석 사유서가 저는 아주 적합해요. 뭐냐면 무슨 소리냐면, 자, 이 청문회는 증인이 가는 거잖아요. 증인. 탄핵 대상자로 이 사람 탄핵 대상자인데 탄핵 대상자를 지금 증인으로 부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럼 증인은 선서를 해야 되고, 근데 선서를 해서 말을 하는 건 전부 다 위증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피고인이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안 해요. 피고인 자격은 뭐냐면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그게 자기 방어거든요. 그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거든요. 그런데 나를 증인으로 부르면 난 선서도 해야 되고, 증인으로서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보호할 수 없는 말을 강요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탄핵 대상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라고 깔끔하게 하고 안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안 나가니까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지금 뭐냐면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의사진행 발언인 거 아시다시피 증인이 누가 안 나오고 아니면은 자료를 미제출한 거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의사진행인데,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민권익위의 국장 대리 과장이 지금 김모 씨가 지금 안타까운 부패 방지국장인가요? 네네. 부패 방지 국장 대리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안타까운 어쨌든 8일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두고 이제 야당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석준 의원이, 여당 의원이, 지금은 탄핵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청문회 열지 않았느냐, 왜 자꾸 국민권익위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일제히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장경태 의원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명품백 사건 때문에, 김건희의 명품백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자,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석준 의원이 전현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니, 당신도 책임 있지 않느냐, 국민권익위원장 아니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이 분위기가 고양됐잖아요. 양쪽에서 고함이. 서영교도 한마디 했네요. 뭐라고 그랬죠, 서영교는? 김건희한테 그렇게 딸랑딸랑 해도 사무총장도 못하더니 양심 있어야지, 뭐 이렇게 했고, 원래 전현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사실은 이거는 국민권익위는 정무위 소관 아닙니까? 더군다나 청문회하고도 관계없는데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덮기 위해 강직한 공무원을 억울하게 희생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건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검사 탄핵 소추를 위한 뭐 입법 청문회라는 취지와 전혀 다르게 이 야당의 속셈을 드러낸 거죠. 모든 청문회와 모든 이런 이 탄핵은 다 김건희가 잘못했다. 기승전 김건희라는 의도를 보였고, 거기에 이제 송석준 의원이 아까 마지막으로 한 말, 아니 당신이 권익위원장이니까 당신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전현희 의원이 완전히 갑자기 화가 나서 김건희가 죽였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끌고 들어갔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정말 너무 막말도 막말 차원을 넘어서 너무 심한 이 발언이 아닌가.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국가 원수를 이렇게 살인자로 모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여권 전체가 지금 발칵 뒤집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즉각 성명을 내고 또 후속적인 조치에 들어간 것 같네요. 대통령실이 대변인이 누군지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대변인이 나오질 않아요, 도대체. 뭐 새로운 여성 대변인이잖아요. 대변인도 하도 자주 바뀌니까요. 예. 뭐 6, 7개월이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주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몇 분 안 있다 바로 나와서 바로 그냥 패륜이다라고 하면서 직격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현희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해갖고 108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한 것 같고, 네. 대통령실도 전현희 의원의 그거는 이성을 상실한 폐륜적 망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해진 대변인도 걸핏하면 공문을 국회로 불러서 윽박지르고 말 안 들으면 연금을 박탈하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공직사회가 압박을 받아서 고인의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것은 바로 민주당 책임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한 것 아닙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류적 폭언이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나섰어요. 네, 정인지 대변인의 그 말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방통위 공무원들이 서한을 보냈잖아요, 민주당에. 왜냐하면 방통위가 벌써 3번의 탄핵, 3번의 탄핵을 했고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개원되자마자 단 하루도 쉬지 못했대요. 계속 청문회니 뭐니 해갖고 국과장들이 전부 다 대기 상태고 하니까 그때도 과로에 한 사람 쓰러졌었잖아요, 방통위 공무원이. 자, 방통위만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정혜진 대변인 얘기처럼 완전히 과방위만 문제가 아니고 법사위 과방위 할 것 없이 이 유관 피감 기관들은 전부 다 대기 상태고 늘 주말도 없이 대기하고 과로. 여기에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국정감사예요. 국정감사 또 다시 죽음의 어떤 기간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모두 다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그분에 대해서 유족 생각도 하셔야죠, 들. 그러니까 유족들의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살인이고 뭐고 고함을 질러대면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현희 의원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청원 탄핵 청문회 때도 그 들어오면서 얼굴을 다쳤느니 어쨌느니 해가지고 또 논란을 빚었어요. 정청래 위원장이 일로 와보세요. 전현희 의원 일로 와보세요. 자, 카메라 이렇게 좀 보이게 고개 드세요. 난리를 쳤죠. 그때도 지금 진행 중인 전당대 최고위원 선거를 겨냥해서 쇼를 부리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이번의 경우도 지금 현 정부와는 악연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건 뻔하니까 9대 명이냐 8대 명이냐 뿐이고, 하나는 최고위원이 5위야 6위 싸움이 지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현희가 지금 6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현주가 5위인데 이현주가 11.54%, 전현희가 11.52%, 0.02% 차입니다. 누적이.
전에는 한준호냐 이현주냐 했는데 한준호는 또 이재명 비서실장을 했다 해갖고 쏙 올라가 버렸고. 예, 전북의 고향인데 예. 완전히 올라가 버렸어요. 전북에서 몰표를 받아. 그런데 지금 남은 곳이 서울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전현희는 중성동갑이니까 네. 서울 쪽에서 유리할 테고 혹시 이런 걸 겨냥해갖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도발을 한 거 저 아닌가요? 어저께 그 살인자 하자마자 이런 얘기 다 나왔어요. 이현주가 얼굴이 흑빛이 됐다. 그래요. 이현주도 용인 됐다. 아닙니까? 이현주는. 예, 예. 경기도는 지나갔고. 지나갔고. 예. 왜? 지금 0.02라면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아, 그럼 그런데 0.0인데. 오늘 언론 신문들 전부 다 전현희 이 사진 있죠. 이게 사태질하는 사진, 예. 살인자야, 예. 뭐 하는 사진이 다 실렸어요. 그리고 이게 회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구글 트렌드를 보면 전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죠. 키워드로. 아시다시피 이건 정말 그 트렌드, 그러니까 그 키워드 싸움이거든요. 얼만큼 관심을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느냐. 0.02라면 지금 한 번에 뒤집힙니다. 한 번에. 그럼요. 그러니까 의도적 도발, 계산된 도발이라고 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대일까지 사실은 계속될 겁니다. 왜 제명이 저기 대통령실과 여당이 틈만 나면 방송에서 저기 가갖고 종편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 가서 전부 전현희 욕을 할 거거든요. 예. 물론 현 정부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전현희 위원장이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인데 사퇴 압박을 받았는데 거부하고 이러면서 갈등을 빚었고 그런 과정에서 국무회의 참석도 못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임기를 다 마쳤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아마 앙심도 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근데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익위원회는 게 뭡니까? 권익위원장이라는 건 그야말로 국민 편에서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주고 어떠한 불편 부당, 그러니까 어떤 정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시각으로 국민권익위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구설 계속 올라요. 예를 들어서 조국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조국과 관련돼서도 제착 사유가 안 된다. 조국이 그 아들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조국 편을 들거나 문재인 정권 편을 든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예. 다만 그 국민권익위 김모 국장 대리죠. 이 사람이 이렇게 숨진 것은 결과에 어떻게 됐든 권익위 부패 방지국장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 또 이것뿐만 아니고 이재명 그 헬기 사건, 예, 닥터 헬기 사건, 예, 그런 것들도 다루면서 많은 어떤 심적인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지인한테도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어서 힘들었다. 원래 이 김모 국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도 수사로 이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고 그것이 죽음으로까지 연계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그런 부분의 진상을 좀 밝혔으면 하는데 그냥 뭐 덮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현희 의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대로 면책특권을 이용해가지고 그건을 퍼붓는 건 이건 정말 너무 지나친 발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치를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과 관련돼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금도를 넘어선 발언으로 이 사건 자체를 그냥 쟁점화 시키려는 그런 표현들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러면 협치를 하려면 최소한 전자,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어떤 이 시쳇말을 동원하거나 해서 공방을 벌이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고 진짜 국민들이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 그건 협치를 근간으로 한 사실은 그 문제 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 상대방의 그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하는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화부터 내고 서로 멱살잡이하는 거지.
권익위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처리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좋아요. 네. 그러나 이 김 국장의 사망과 김건희 여사와는 직접적인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잖아요. 그걸 그냥 연결시켜 가지고 살인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동이죠. 네. 특히 이 최고위원회 들어가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현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좀 달라요. 전현희 의원은 좀 뭐랄까 그렇게 막 강성으로 맨날 세게 부딪히고 센 발언들을 이어오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강남에서 좀 목소리도 좀 곱고 그래서 막 센 발언으로 이렇게 연상되는 사람은 아니고 이현주는 투사잖아요. 네. 모든 방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오버스텝을 했다. 이현주 의원과 상대해서 이현주는 뛰어넘으려다 보니까 발언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는가. 근데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제가 뭐 정치부 데스크 하면서 몇십 년 있었지만 말로 자신을 인지시키려는 사람은 사실 그 생명이 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법사위도 그렇습니다만 잠깐 과방위도 9일날 2시간 만에 종료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가. 네. 뭐 방송 장악 무슨 청문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14일날 이준석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뭐 진상이라든가 이런 거 규명보다는 김태규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태도를 가지고 입술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이미 그 지난번에 교수님하고도 방송에서 2억 5천만 원이 낭비가 됐잖아요.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사실 이 청문회도 전부 다 낭비입니다. 왜 낭비냐면 이건 그냥 사회적 갈등 비용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생산적인 입법 활동을 하면 거기에 국민들의 이익이 유무형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이 시간을 낭비.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나오는 그런 청문회, 그리고 욕만 하는 청문회, 그리고 상대방을 조롱하려는 청문회. 이것은 전혀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낭비예요.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뭐 팔짱을 끼었느니 얼굴을 비볐느니 웃었다. 근데 아니 얼굴을 비볐다. 그리고 뭐 이번에 또다시 그 이진숙 위원장이 인사를 안 했나 봐요. 그냥 그 목내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또 왜 안 하냐 그러고 피식피식 웃고 막 최민희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아니 근데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뉴라이트가 무라이트가 오르냐 그러냐 그걸 왜 묻습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탄핵을 해갖고 직무정지된 사람을 몰라 불러가지고 그러게요. 따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탄핵을 시키지를 말던가. 그럼요. 참 오늘 어느 사설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청문회를 보고 싶다. 과거 전두환 청문회라든가 이런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무슨 청문회다 뭐다 하면은 다 조롱거리 청문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청래하고 최민희 두 쌍두마차가 아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쇼를 하고 있네요.